경남도의회에서 제시한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해 도의회가 중재안을 제시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서민자녀 교육 지원 조례를 두고 각 시군 의회에서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류되거나 부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혼란에 빠진 경남도정을 바로잡고자 종교계가 움직였습니다. 홍 지사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홍 지사의 사퇴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경남도 의회에서 제시한 무상급식 사태 중재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법인 시민참여정책연구소에서는 경남도 의회는 중재안을 제시할 자격이 없다며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보도에 전주현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경남도의 의장단이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해결하고자 도와 도교육청에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중재안과 관련해 도와 도교육청 모두 답변 유보를 선언했습니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역시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14년 기준으로 무상급식의 원상회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야 될. 여기에 사단법인 시민참여정책연구소는 중재안과 관련해 맹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번 무상급식 사태와 관련해 경남도의회가 중재자로 나서는 것은 마치 가해자가 중재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참으로 당황스럽기 그지없다. 또 경남도의회는 무상급식 사태에서 가해자이기 때문에 중재자 역할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무상급식을 중단시키기 위해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을 시도했다가 도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어설픈 중재자로 나서며 또다시 교육청의 선별급식을 강요하는 악역을 경남도의회가 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중재안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제시하는 것이라며 늦어도 4일까지 중재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중재자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당하며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시민참여정책연구소에서는 도민들이 원하는 공정하고 정당한 중재안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새로운 중재안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통해 알려드리는 바이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중재안과 관련해 오는 6일까지 도와 도교육청에 중재안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급식 갈등이 지속되면 도와 도교육청은 물론이고 학부모와 도민, 학생들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정에 섭니다. 7일 제326회 경남도의회 임시회가 열리기 전 무상급식 중재안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홍준표 지사의 핵심 시책인 서민자녀 교육 지원 조례가 계속해서 보류되거나 부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성군 의회에서는 이번 상임위에서 서민자녀 교육 지원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는데요. 이처럼 각 시군 의회는 서민자녀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정인화 기자입니다. 서민자녀 교육 지원 조례안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고성군 의회는 서민자녀 교육 지원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지난 27일에 열린 상임위 심의에서 고성군 의회는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점식 기획총무위원장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이고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류를 통해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성군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통영시 의회가 서민자녀 교육 지원 조례안을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통영시 의회는 현재 이 조례안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 때는 고려해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군 의회에 아직 안건이 넘어오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창원시 의회는 서민자녀 교육 지원 조례에 대한 안건이 넘어오지 않아 5월에 있을 임시회에서도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시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쌍학 위원장은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들어보았지만 대다수가 부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제시 의회도 창원시 의회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 안건이 넘어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건이 넘어오게 된다면 상임위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핵심 시책으로 내놓은 서민자녀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각 시군 의회에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홍준표 도지사의 행보가 주목되는 만큼 홍 지사가 내놓은 서민자녀 교육 지원 조례 추진 역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뉴스 정윤아입니다. 혼란에 빠진 경남 도정을 바로잡고자 경남 지역 종교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8일 경남도청에서 천주교 사제를 중심으로 시국선언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신부들은 홍준표 지사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홍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의료원과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도민들의 민심을 잃은 홍준표 도지사.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억 뇌물수수설에 홍 지사의 이름이 오른 데다 홍 지사 측근이 불법 정치자금 전달자를 회유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정치적으로도 궁지에 몰렸습니다. 28일 경남에서는 지역 천주교 사제 24인을 중심으로 불법 대선 자금 사태를 규명하고 홍 지사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시국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날 천주교 사제 대표들은 홍 지사의 독단 행정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도정을 바로잡겠다며 시국 선언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검찰의 홍 지사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홍 지사에게는 도민에 대한 사과와 지사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시도한 홍준표 지사를 즉시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그가 밖에 있으면 또 어떤 증거 조작을 시도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지사는 구차한 변명을 걷어치우고 사퇴해야 합니다. 홍 지사가 불법 정치 자금 이외에도 진주의료원과 무상급식 등의 문제로 도민의 불만과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만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도지사직을 내려놓길 기대했습니다. 또한 종교인들의 시국선언이 홍 지사의 그릇된 권력 추구에 대한 준엄한 경고임을 강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암울했던 시기, 종교인들의 시국선언은 민중을 깨우는 한 줄기 빛이었던 만큼 지역 종교인의 시국선언은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경남 종교계의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혼란에 빠진 경남도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창원광역시 승격 범시민 추진협의회 출범 후 창원광역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50만 6천여 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와 범시민 추진협의회는 주요 관공서와 행사장에 서명지를 비치하고 은행과 기업체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명자 중 창원 시민은 49만여 명이며 타 지역 주민 또한 2만여 명이 창원광역시 서명에 동참해 창원광역시 승격을 위한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단기 방학을 실시하는 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8일까지 도내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 학원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단기 방학 기간 중 일부 학원에서 교육청의 지도 감독에서 벗어나 개설된 불법 고액 단기 속성 과정 등 학원법 위반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합동으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기숙시설을 갖춘 불법 캠프 운영을 비롯해 허위 과장 광고와 고액 교습비 요구 등에 대해서며 학부모 및 수강생의 피해 사례가 우려되는 만큼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는 오는 2018년 도내 18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보급할 방침입니다. 경상남도는 사업비 2,484억 원을 투입해 총 24만 8천 가구에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하고 도시가스사가 투자를 기피하는 인구 분산 미공급 지역과 공급 소외 지역에는 산업부와 협의 후 건설 자금 226억 원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 도시가스 보급 가구는 73만 5천 가구로
보급률 61.8%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까지 74.1%까지 끌어올려 경남의 누적 연료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촌과 해양 레저 산업 상생을 위한 해양 로봇 레저타운 육성 포럼이 28일 경남대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주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경남대학교와 경남로봇랜드 재단 주관으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이 의원은 로봇 산업과 해양 레저 산업, 어촌을 연계한 지역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 해상수산부 강정구 과장 등이 해양 레저 산업의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주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또 경남대 유남현 교수는 마산하포구 구산면 조도 연육교 일대에 마산 로봇랜드 연계형 마산 해양 로봇 레저타운을 조성한다면 창조 경제의 핵심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8일 도시재생 어울림센터에서 시민대학 개강식과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시민대학에는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주민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고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 자력형 도시재생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진행됩니다. 또 이날 열린 세미나는 충북대 도시공학과 황희연 교수의 도시재생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라는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도시재생 정책 방향과 재생 전략에 대한 주제 발표 및 종합 토론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도시재생 시민대학은 주민의 의견 수렴에서 벗어나 거주 지역의 문제나 현안을 주민이 직접 찾고 분석해 전문가와 함께 대안적 발전 계획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3.15 의거 희생자 유족회는 28일 이 땅의 자유와 민주,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3.15 의거 10살 넋을 위로하기 위해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 국립민주묘지에서 제3회 3.15 의거 희생자 위령제를 거행했습니다. 이날 위령제는 조우성 경남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유족과 시민 등이 참석해 묵념과 분향, 추념사, 헌시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를 위로하기 위한 3.15 의거 희생자 위령제는 지난 2013년 53년 만에 처음 거행된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단위 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팔로 이동학습을 떠난 태봉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등 48명이 무사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태봉고 학교장이 조기 귀국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네팔 현지 항공편이 월요일과 금요일밖에 없어 1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마산회원구 내사업 일원 평성 일반 산단 조성 사업을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창원 산단의 구조 고도화 확산 사업과 연계해 창조형 생태 산업단지 개발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창원 상공회의소는 격주 수요일 실시하던 특허 무료 변리 상담을 매일 주중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로 확대해 운영합니다. 창원 상인은 변리사 11명을 위촉해 특허와 브랜드, 재산권 보호 등 분야별 상담을 실시합니다. 거제시 이룸면 대명 리조트가 리조트 내 불법으로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 수개월째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제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는지 현지 조사에 나서고 건폐율 조사를 통해 과징금 부과 후 부활을 검토하는 등 행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관광도시 창원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창원시가 창원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시 관광자원의 특징과 상징성을 나타내는 민공예품, 공산품 등 관광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모든 관광기념품과 기념품 아이디어에 대해서며 오는 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경남도교육청 민들레회가 한부모, 조손, 소년, 소녀가장 등 어려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 민들레 하우스 사업을 시행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민들레회는 지난해 마산과 양산에 이어 올해 통영 지역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생활하는 방 모양의 공부방을 새롭게 만들어줬습니다. 제470주년 충무공 이순신 탄신제가 통영 충렬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이날 탄신제 봉행 행사에 앞서 중요 무형 문화재 제21호 통영 승전무 공연 등이 진행됐으며 봉행 행사 초헌관에는 정호섭 해군 참모총장이, 아헌관에는 소인배 육군 제8358 부대장 등이 맡아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됐습니다. 고성소방서는 소방서와 비교적 먼 거리에 있는 동해면 법동마을에서 미니 소방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미니 소방대는 원거리에 있는 마을에 기동력 있는 5명의 의용 소방대원으로 구성돼 평상시 의용 소방대원 포터 차량에 과수용 농약 살포기를 실어 긴급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초기 화재 진화에 주력하게 됩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통영해경 전용부두 500톤급 중형 함정에서 신임 의경과 면회온 부모님을 대상으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병영 문화 체험을 실시했습니다. 의경들은 실무 적응 교육기간 중 부모님과 함께 해경 의무 경찰로서의 역할과 복무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으며 함정을 직접 둘러보고 미리 체크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남대학교 채용영재센터는 경남권역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28일부터 5월 14일까지 제5기 채용영재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육성 인원은 육상과 체조 등 총 40명이며 김해와 양산, 밀양 지역을 제외한 경남 지역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통영시는 재외동포 언론인을 초청해 팸투어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팸투어는 제14회 재외동포 언론인 대회와 연계해 통영시가 초청해 이뤄진 것으로 2015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케이블카를 타고 미륵산 정상에 올라 한려수도 전체를 조망하며 아름다운 풍광에 감탄을 더했습니다. 재단법인 경남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내년 4월 1일부터 개최되는 경남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엑스포 조직위는 도자기 체험학습을 위해 수로요와 보천도의 창조학교를 방문한 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온고지신 캐릭터를 이용해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엑스포 기념 엽서를 배부하는 등 열띤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4월 30일 창원을 비롯한 경남 지방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흐린 후에 점차 개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날씨입니다. 경남 지방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인 30일에는 흐린 후에 점차게, 1일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고 4일에는 동해 남부에서 최고 3m로 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3일과 4일에는 비가 올 걸로 예상됩니다. 이상 경남 지역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